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번 학기 해당 강좌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당 과목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우선 경영학이라는 큰 틀에서의 학문 체계를 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시간으로 오늘 조금 경영의 개념 및 경영학의 체계에 대해서 좀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 자체가 뭔가요, 여러분? 경영학은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죠. 기업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관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익과 매출 증대를 위해서 또는 사회의 공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조직이 운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학은 그러한 기업 조직이 잘 운영되어지기 위한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인 거죠. 그래서 이 경영의 탄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랜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생산 활동을 위해서, 그죠? 어떤 간의 수공업 형태의 그런 어떤 생산 활동을 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하나의 장인이 존재하면 그 장인이 제자를 육성하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전수식 교육을 통해서 해당 물품을 생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겠죠. 그런 시절에는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의 의미라는 것이 없었겠죠. 그죠? 개인이 간의 수공업 형태로 수작업으로 생산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18세기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되죠.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되면서 무엇이 가능해졌냐면 생산의 기계화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고 해왔던 것을 기계가 대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정확성도 높아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대량 생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예전에는 간의 수공업 형태로 장인이 생산했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계가 생산을 대신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거죠. 증기기관 발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재화가 영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이제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야, 기계에 의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생산을 잘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생산해서 또 많이 팔아야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분야의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마케팅 전문의 직원들도, 사람들도 필요하게 된 거 그런 것이죠. 또 많이 판매하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벌게 된 돈을 혼자서 이제 관리를 못해요. 그쪽 재무관리 분야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 또 부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또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을 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또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업 조직에 이렇게 이제 부서하고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또 어떤 현상이 났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구성원들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또 따로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적자원관리 부서도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관리의 범주에 들어오게 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조직이 기업이 된 것이죠. 그 모든 활동을 경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관리의 큰 틀을 경영이라고 보고 기업 경영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전문적인 관리의 영역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인적 자원 관리, 생산 관리, 그렇죠? 마케팅 관리, 재무 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의 범주에 넣고 기능화한 조직이 바로 기업이고 그 전체에 대한 관리를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영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의 학문인데 그 관리의 영역에는 기능적으로 지금 얘기한 인적 자원 관리, 그렇죠? 기업의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영역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관리도 해야 되지만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가치,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가치가 뭐죠? 기업이 생산하는 value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돼요. 제조업이면은 제품인 거고 서비스업이면은 그죠? 그 서비스업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무형의 서비스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는 생산 관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운영 관리하는 거예요. 서비스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서비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할 것인지, 생산 운영 관리의 영역이 필요한 것이죠. 생산 운영 관리. 그렇죠? 그다음에 훌륭한 인적 자원이 생산을 잘해서 그 다음에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이 제품이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그죠? 우리 제품을 소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떠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시장의 고객에게 잘 알려줘야지만 이 고객이 구매 의욕을 자극할 수 있겠죠. 그런 활동들을 모두 마케팅이라고 하죠. 마케팅. 마켓이 뭐예요? 시장이죠, 시장. 마케팅, 시장화. 시장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제품이 시장에서 의미가 있게 하는 활동이고, 시장에서 제품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선택되어지고 많이 팔려야 된다는 거죠. 마케팅 관리를 해야 돼. 마케팅 관리. 아무리 좋은 제품도 소비자에게 이렇게 알려지지가 않으면은 무용지물인 거죠. 그죠? 마케팅 관리. 그렇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많이 판매했어요. 그죠? 그러면 기업은 물건을 자기가 생산한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고 반대급부로 많은 매출을 달성하고 수익을 달성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벌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 조직에서 벌어 들어온 돈은 어떨까요, 여러분? 현대 기업은 주식회사 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겠죠.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금, 돈의 흐름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지출과 그쵸?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무 관리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여기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기업 경영의 어떤 4개의 관리론의 큰 축이 되고, 최근에는 이런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인포메이션, 정보도 중요하더라. 경영 정보. 경영이라는 게 결국은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정보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또 경영 정보를 기업 경영에 잘 접목시켜서 효율성 있고 효과성 있게 경영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MIS, 경영 정보 시스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경영 정보 시스템 영역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재무관리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재무관리와 연계해서 실무에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자금을 운영하는 또 회계학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두 기업의 관리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모두 경영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경영학의 학문체계도 어떨까요, 여러분? 실제 기업을 관리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기업의 관리론에 맞추어서 전공도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관리, 기능적, 전문적인 기능 관리론에 맞추어서 경영학의 전공도 형성되어 있죠. 인적자원 관리론, 생산 운영 관리론, 마케팅 관리론, 재무 관리론, 경영정보 시스템, 회계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경영학 체계를 보면은 이러한 관리론을 기둥으로 보고, 그죠? 저런 각각의 강론적인 관리론을 습득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전공 기초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를 배우게 되냐면 경영학 원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학 원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학을 배우기도 하고 통계, 기초 통계학 또는 뭐 회계 원론 같은 것도 배우고 무역학 원론도 배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기초 과목으로 1학년 때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제 3, 4학년 때 전공 과목으로 2학년 말부터 인적 자원 관리,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관리, 재무 관리, 그죠? MIS 회계학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각각의 관리론을 다 습득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CEO가 전략을 수립하게 되죠. 그거를 모두 경영 전략이라고 우리가 또 전공 영역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국제 경영. 이제는 경영 활동이 국내가 아니라 기업이 경영되어지는 바운더리, 스테이지가 국내가 아니라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로 진출했을 때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경영학의 전공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각각의 국제 경영 파트에서는 그렇죠. 국제적으로 나가서 그쪽 현지 시장에 맞추어서 마케팅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국제 마케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경영 전략도 국제 경영 전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업의 관리론적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경영학 체계도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업이 활동하는 무대가 해외로 바뀌게 되면 그게 국제 경영이 되고 그 안에서 마케팅 관리를 비롯해서 뭐 재무, 생산 이런 것도 다 국제 규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떨까요, 여러분? 해외 지역에 가면은 그쪽 시장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마케팅이죠. 그 마케팅 같은 경우 현지화하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쪽에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시장에서 실패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공 해당 과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틀에서 우리 과목이 갖고 있는 경영학의 그 내부를 들여다보고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 뭐 이 정도에서 가볍게 마무리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 최근에 추세인 어떤 글로벌화의 현상과 관련해서 또 경영과 연결시키고 우리 본 과목과 연결질 수 있는 외부 환경으로서 큰 거시적인 환경으로서의 내용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